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섹션 01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뤄봤던 그러한 차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차트들을 이제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미적으로 꾸밀까? 뭐, 혹은, 그리고 이 지지플라 패키지는 상당한, 어, 폭이 넓어요. 어떤 폭이 넓냐 하면, 어, 지도도 지도겠지만은, 뭐, 어떠한 차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미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차트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물론 제가 여기서 기본적인 지금까지 했던 것 차트들은 다 한번 해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상당히 넓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플라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될 때는 어 이제 여기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 서칭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원하는 차트와 유사한 차트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다시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너무 방대하다.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달되게끔 하려 그러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것만의 그러한 차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한 점을 먼저 알아두시고 이 지지플라 패키지를 이제 섹션 02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할 때 주로 R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들을 이용을 했다, 그죠? 그런데 보다 미적인 그래프를 작성을 하려면 지지플라 패키지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주로 이용이라고 하는데 거의 좀 이쁘다라고 되어 있는 차트들은 전부 다 지지플라 패키지를 다 사용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지플랫은 R의 강점 중에 하나가 지지플랫이라고 할 만큼 데이터 시각화에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플랫은 복잡하고 화려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배우기도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죠. 아시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 이 지지플라 패키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통계학이나 이런 쪽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트로 이제 차트를 그릴 때 누구보다 좀 미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봤을 때 참 차트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잡할 뿐이지 뭐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그러한 어디 딱 이런 작성 지침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문제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튼 지지플랫을 사용하려 그러면 반드시 지지플랫2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Q플랫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순 그러한 막대 그래프나 그런 것보다는 Q플랫이 낫고 Q플랫보다는 또 지지플랫이 훨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일반 일반은 뭡니까? 일반 그래프가 있다면 일반 그래프가 있다면 이거 말고 또 Q플랫이라는 것도 있어요. Q플랫도 있고요.
그 다음에 q 플롯 다음에 gg 플롯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크게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뭐 옵션을 막 정말 수만 가지는 아니지만은 말을 좀 표현을 해서 뭐 수십 가지를 줘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아시겠죠? 그리고 웹에 보면 웹서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 이 차트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소스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소스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저한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되면 그거 가져와서 수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됐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게 바로 지지 플랫 상당히 R에서 강점이다. 차트로 나타나는데 시각화하는데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패키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지지플랫의 명령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명령문의 기본 구조인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자, 하나의 지지플랫 함수와 그리고 여러 개의 지옴 언더바 뭐뭐뭐 이래 나와요. 지옴 바라면 막대 그래프, 그리고 지옴 포인트라면 산점도, 뭐 이런 등등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차츰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옴 함수들이 서로 계속 플러스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그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플랫 함수의 매개 변수로 그래프를 작성을 할 때 데이터셋,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안에서 이제 그래프다 보니까 차트다 보니까 x와 y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xy축은 AES라는 함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지는 여러분들이 지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옴바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식은 뭐 지지플랫 이렇게 하고 여기에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XY 좌표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막대 그래프만 나타내고 싶다면 지옴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종 옵션들을 넣고 싶다면 우리가 AES에다가 넣어주고 혹은 여기서 계속 플러스에서 뭡니까? 계속 여기서 옵션들을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트가 상당히 이쁘고 아름다워집니다. 됐죠? 이게 바로 지지플랫 명령문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지플랫 패키지를 설치하고 지지플랫2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땡겨 왔죠. 그리고 months 이제 벡터 넣었어요. 그죠? rain 이거는 뭐 아마 월별 강수량을 나타내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6월달까지 해서 이렇게 강수량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찍어 본 거고요. 자,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ggplot. 자, 함수 호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 df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ES 해서 x는 months, y는 rain. 그러면 x는 이렇게 될 것이고 y는 rain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months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제 강수량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를 하죠.
플러스가 나옵니다. 연결을 하는데 이제 GG 플러스를 쓸 거야. 근데 XY 축과 데이터 프레임이 이래. 그러면 뭘 만들 건데? 지온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그리겠다. 그럼 막대 그래프 안에서 또 옵션을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at 해서 이제 identify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지원바의 특성인데요. 뭐냐면 이 바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상한치 있죠. y축의 상한치를 우리가 주어진 값의 상한치로 이렇게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걸 넘지 않겠다 이 말이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stat identify가 되고요. 그리고 width는 이제 당연히 막대의 너비를 말하는 거고 fill은 막대의 색깔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이러한 막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물론 안에는 색깔이 스틸 블루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요. 자,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죠?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자, 실행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단순한 막대 그래프보다 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좀 막대 그래프를 그냥 만들 때는 우리가 막 그냥 만들었지만은 이거는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옵션을 우리가 여기다가 더 갖다 주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스탯즈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넘지 않는다. 이거를 Y축을 여기에다가 최대치를 맞춰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df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프를 작성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한다. 매트릭스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입력을 한다. 그 다음에 AES 제가 여기서 X와 Y축을 반드시 여기서는 설정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강수량은 자 X축은 months였죠. 그리고 Y축은 강수량이었습니다. 그리고 stats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identify는 자 막대의 높이를 ggplot 함수 내에서 Y축에 해당하는 열 여기서는 강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결정되도록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 폭을 지정을 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게 해도 되고 많이 줘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해보고 결과를 보시고 아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색깔을 fill, blue, steel blue 이렇게 주시든 아니면 블루를 주시든 옐로우를 주시든 뭐 그린을 주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이 막대 그래프를 만들 때 이렇게 지온 바가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갑니까? 예,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이런 색깔도 레인보우 형태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이 X라벨, 그리고 Y라벨, 이것도 수치도 조절할 수 있고, 폰트도 설정할 수 있고, 제목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막대 그래프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보다는 이게 낫지만 이거 여기서 좀 더 꾸며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요렇게 지금 월별 강수량 해놓고 자, 강수량이 밑에 왔어요. 그죠? 강수량이 밑에 왔고 이제 얘는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역시 쿠드 플립이라는 그 옵션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나타내고 그리고 요거 제목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어디까지는
이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더 붙었어요. 지지 타이틀 월별 강수량이라고 해서 제목을 줬죠. 타이틀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기에서 테마 해서 플랫 점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플랫 점 타이틀. 플랫 점 타이틀이 뭡니까? 당연히 제목이 되겠죠. 이거에 어떻게 이게 플랫 점 타이틀이 어떻게 할 건데 엘러먼트 언더바 텍스트에서 사이즈를 폰트 사이즈를 25 그리고 페이스를 굵게 그러니까 볼드체 만들었고요. 그리고 컬러인데 이거 빠졌네요. 그죠? 스틸 블루로 이렇게 다시 주겠다. 이게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시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그죠? 플러스가 들어왔고 랩스 해서 X는 월, Y는 강수량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XY 레벨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코드 플립이 들어왔죠. 이게 바로 가로로 만들어주는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목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잡아주니까 나왔던 게 바로 이렇게 나왔는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이쁘죠, 그죠? 보기도 괜찮고, 그죠? 코드 플립 빼면 당연히 세로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지 타이틀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테마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지정된 그래프의 제목의 폰트나 폰트 크기나 색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폰트 크기 25 볼드 처리 폰트 컬러는 강청색으로 지정을 했다. 맞죠? 그리고 랩스 월 강수량 이렇게 줬어요. 지금 이거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다. X축 그대로 월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가로로 코드 플립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 것 뿐이지 아까 XY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코드 플립 막대를 가로로 표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본 거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린 거와 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아무래도 맞습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점 해서 선으로도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요게 바로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옵션들을 어느 정도 써서 좀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월별 강수량을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막대 그래프예요. 지음바예요. 지음바. 자, 두 번째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이 뭐였죠? 우리가 히스토그램 공부했잖아요. 그죠? 히스토그램은 앞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연속된 이 숫자형 자료에 대해서 일정 길이의 구간으로 나눈 뒤에 우리가 그 구간에 어떠한 자료 값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카운트를 해주는 차트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자, ggplot 라이브러리 땡겼고요. 그 다음에 ggplot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 그리고 x축만 줬죠. x축만 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x축이기 때문에 페탈랭스는 자, 아이리스에서 페탈랭스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이 값은 숫자 데이터로 알고 있잖아요.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그죠? 그러면 이 150개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 x축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지용 언더바 히스토그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빈 위드스 이렇게 하게 되면 0.5 이렇게 되면 막대의 데이터 자, 빈 위드스는 막대의 데이터의
데이터의 구간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의 구간. 히스토그램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의 빈도수를 보는 게 히스토그램이니까 그 구간의 간격을 0.5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의 작성, 히스토그램, 지금 현재 이 gg플롯을 이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gg플롯에다가 그냥 지옴 히스토그램을 고고하고 이 데이터의 구간의 간격만 이렇게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를 좀 꾸며보도록 하죠. 어떻게? 한번 보죠. 자, 한번 꾸며봤어요. 꾸며보니까, 자, 상큼하게 이쁘게 만들어졌죠. 그죠? 자, gg플롯에서 요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x축에 이렇게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fill을 주는데 species 종별로 줘라. 그리고 컬러도 종별로 줘라. 자, 종은 우리 알죠?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벡터였어요. 그 벡터는 1, 2, 3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색깔별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거죠. 맞나요? 그래서 색상은 아시다시피 벡터이기 때문에 1, 2, 3으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컬러와 그리고 fill 이런 할 때 이 species에서 as.integer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서 1, 2, 3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각각의 색깔이 자 임의적으로 자 분홍색, 녹색, 파랑색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한 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룹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아울러 닷지라는 게 있어요. 닷지. 여기에 보면 지옴 히스토그램 해서 자 데이터 구간 간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위치를 닷지를 준 거는 이것은 막대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닷지를 준 거예요. 막대들이 이렇게 겹치면 안 되잖아요. 겹치지 않고 위치를 잡도록 하는 옵션이며 그 다음에 테마 해서 여기에 레전드 점 포지션이 있어요. 이거는 범례가 있죠. 여기에 그죠? 범례가 기본적으로는 우측이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탑으로 가져가겠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범례를 상위로 잡으로래요. 잡는 옵션이다. 잡는 옵션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그램을 그룹별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한 세트씩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세트씩 이렇게 잡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룹별로 비교가 상당히 쉽죠. 그리고 색상도 들어가니까 그냥 맹숭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좋죠. 이해가십니까? 됐죠? 이게 그룹별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일단은 자, 이거는 매개 변수들인데 설명을 이미 다 드렸어요. 자, x는 세팔 위드스. 자,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대상의 열을 지정하는 거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연속형 변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색상은 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species는 품종을 지정했는데 품종은 벡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숫자 1, 2, 3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품종별로 막대의 색이 다르게 채워지죠. 그래서 구분이 쉽고 서로 비교하기가 쉽죠. 자, 아울러 색깔도 지금 스페시즈로 줬다는 것은 벡터 타입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면 1, 2, 3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빈 위드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간을 0.5 간격으로 구간을 이제 나눈 거고, 그리고 포지션은 닫지는 막대가 겹치지 않도록 이제 병렬로 그리도록 지정을 하는 게 바로 닫지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하고 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 정도 수준보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죠. 대다수 왜냐하면 서로 그룹별로 비교가 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 하나 요것도 이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지금 빈도수가 어디가 제일로 많아요? 여기죠, 여기지. 그죠? 3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이 쏠려 있다, 이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인데요. 산점도는 우리가 뭐였죠? 산점도 또 기억 못 하신다. 산점도 그죠? 앞서 배웠듯이 산점도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들의 분포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산점도입니다. 얘는 역시 지옴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얘는 지옴 언더바 포인트가 바로 산점도를 그려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죠. 라이브러리 땡겼고요. ggplot 데이터 아이리스 줬어요. 그리고 자 x와 y를 했는데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x와 y축을 잡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아무런 옵션 없이 지옴 언더바 포인트만 줬어요. 그러니 이렇게 색상이 하나도 없이 그룹별로 구분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한번 봅니다. 자, 보니까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산점도를 작성을 하는데, 자, 지옴, 자, 포인트, 자, 여기서 gg플러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자,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를 xy로 잡고, 칼라를 역시 스페시즈로 줬어요. 그럼 이제 그룹별로 비교를 한다는 뜻이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했죠. 플러스를 하고 난 다음에 지옴 언더바 포인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사이즈 3을 줬어요. 이 사이즈는요, 여기에 이 값들의 뭐죠? 동글뱅이 얘 사이즈를 말합니다. 얘를 높이면 얘가 커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플러스를 해서 지지 타이틀 줬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꽃잎의 길이와 폭 해서. 그리고 역시 아까 한번 보셨죠? 테마 해서 플러스해서 이 타이틀에 대한 속성을 또 주고 있네요. 플롯 타이틀 해서 엘러먼트 해서 역시 맞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산점도를 그룹별로 나타내는 데는 역시 칼라는 스페시즈로 주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게 하였다. 아울러 지온 포인트 메서드는 지온 포인트 함수는 매개 변수 사이즈 3은 점의 크기를 3으로 하라는 변수이고, 맨 아래 코드는 제목에 대한 설정이라는 거 이제 아셨고요. 맞죠? 그리고 또한 품종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X로 두고 이거를 동글뱅이로 두고 이걸 세모로 두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품종별로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쉐이프 여기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컬러 옆에다가 쉐이프에다가 스페시즈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1, 2, 3 우리 기억하시죠? 그 포인트 앞에서 뭐 이렇게 세모 X 이런 포인트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옵션을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옵션이 있어요. 더 많은 옵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자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뭐 거의 틀린 거는 없잖아요. 거의 앞에 거랑 아주 유사하죠. 그죠?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일단은 다 이제 지지 플랫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옵션을 지정하는지, 그리고 그 옵션을 하나하나 어떻게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옵션을 계속 추가해 나갈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지지 플러스를 쓰면서 이렇게 뭐죠? 차트를 꾸며 나가고 이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요까지 한번 끊고요. 그 다음 바로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이어서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